국민의힘 내부의 당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내년 2, 3월이 될까요? 내년 초쯤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의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각 주자들이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그 영상들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여론조사 1등으로 나오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누가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가장 망가질 건가? 그건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당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본다고. 지금 현재 나머지 후보들은 다 친윤이에요. 단일화시킬 거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총선을 치르는데 안정된 당내 세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자기하고 일체될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유력한 대표 출마자로 거론되는 분이 요 네 분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표설도 얘기가 나오니까요. 일단은 요 네 분만 좀 보겠습니다.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각 후보들로부터 모두 공격을 동시에 받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당대표 1위에 올랐다. TK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이제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전체로 보면 내가 1등이다 이렇게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유승민 의원은 7대3, 이 당원 비율,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보면 절대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디스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좀 과하다, 이제 이런 또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분들이 공통적으로 안 된다라고 노를 하는 분은 유승민 전 의원인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네. 앞서 김재현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 전 국정원장도 그러는데 다들 유승민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유승민 전 대표에게는 당대표 출마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과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도지사 국민의 후보로 나갔을 때 예. 일설에 의하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김은혜 후보에게 좀 출마를 권유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승민 전 의원을 막기 위해서 김은혜 수석을 내보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한 분석이 좀 강했죠.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듯이 당대표 측에서 몰아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본인들이 윤핵관들이 대통령실에서 자신들이 당의 예. 주도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당대표가 돼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랜드 플랜이 예.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한 계획이 상당히 허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자신들이 원하는 뜻하는 그러한 공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유승민 전 대표는 절대로 당대표 안 될 거예요. 어떠한 움직임과 분위기와 예. 룰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대표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룰을 보면은 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이 30이죠. 7대3이에요. 그런데 이 비율을 좀 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조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역선택 방지 조항 그것을 두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선거에 한 표를 던질 수만 있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은 좀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역선택이라는 건 예. 말 그대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예.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여론조사에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근데 한 70% 정도가 이제 당원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를 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권 후보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차단시켜놨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당원들의 당심이 중요하죠. 예. 여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이 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의 수준을 높여놨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 게 과거는 우리가 체육관 전당대회라 그래서 각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직 투표에 동원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모두 다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국민들의 이 여론과 또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게 그렇게 큰 괴리 상황이 놓여져 예.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권력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게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가 가장 적합할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사사건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어떻게든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서만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예. 정치인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예.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부에서 벌써부터 전당대회를 가지고 이렇게 좀 너무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정기국회에 집중하고 현재 있는 국민의 힘이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좀 승부할 수 있는 후보들한테 당원들이 더 큰 마음들을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비대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당원 당규 룰상으로 보면 당원 투표가 70%고 여론조사가 30%면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해도 어렵지 않나요? 근데 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낼까요? 30%라고 하지만 이제 그게 소수한테 모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예. 것이죠. 지금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 한 80만 정도 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원들의 어떤 여론이 어떤 국민 일반적인 또 여론과도 사실은 이제 비슷하게 될 그런 어떤 가능성은 많은 상태에서 저희 같은 어떤 대구의 예. 정치인으로서 정말 우리 유승민 의원도 참 훌륭한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탄핵 과정에서 앞장서고 특히 또 탄핵 이후에 온 어떤 문재인 정부가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시키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경선 이후에 예. 절대 도와주지 않고 마지막 유세 현장에만 이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좀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의외로 안철수 대표는 외부에서 왔지만 마지막에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당원들의 또 지지도 많이 좀 받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셨다 하더라도 안철수 지금 의원은 그렇게 불리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30%에 해당되는 일반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역선택 방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어떤 투표에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소진이 있을 것 있다. 같습니다. 홍 의원님이 안철수 의원 미는 건 아니시죠? 당내 여론을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해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주세요. 유승민 드린 거고, 전 의원은 좀 부정적이지만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괜찮다. 당내 어떤 잉크가 안 말랐다라던데 김기현 의원은. 요즘 잉크는 또 빨리 마른 잉크도 있으니까요. 예, 그건 뭐 김기현 또 의원님 또 말씀 또 예, 있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객관적으로 당내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셨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다른 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소속 출마밖에 없다. 다만 지역이 어딜 거냐는 건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렵다. 서울 수도권 쪽은 아무래도 양당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소송에서 다시 항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르면 오늘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그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요는 핵심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누구를 미느냐가 정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2030 당원들이 그분에게 몰표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변수들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 이쪽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죠. 예. 장 소장님,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결정적 이준석 전 변- 대표가 힘이 있어요? 그렇죠.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대략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30% 내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본인은 출마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원치 않는 후보를 떨어뜨리는 데는 충분한 표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준석 대표랑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답변이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당으로부터 쫓겨났지만 당원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화를 하겠다.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 때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우리 장 소장님에게 의사를 표했군요. 저랑 이제 뭐 대화를 나누다가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이준석 대표는 보수 우파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넘어서서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가혹한 일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차기 전당대회 때 본인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극대화된 영향력, 극대화된 표의 결집은 누구에게로? 결국에는 세트로 유승민 봐야 전 돼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예. 대표는 세트로 봐야 됩니다.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분들은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각종 커뮤니티나 저한테도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냥 1+1 하나의 예. 세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 당원들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 이렇게 보지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젊은 당원들 중심으로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표가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예. 아주 흥미로운 전개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른 이슈로 가겠습니다.